나이가 들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양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먹어서 좋을 음식 첫 번째는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저도 이제 중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고, 사실 밤 12시에 사발면을 먹고 자도 다음날 괜찮고 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저 스스로도 먹을 것들을 이렇게 좀 챙기게 되고 조금 더 건강에 신경을 쓰는 나이가 됐습니다. 실제로 중년에 접어들고 50세가 넘어가면서 퇴행성 변화들이 생기고 호르몬의 변화도 나타나면서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고지혈, 당뇨와 같은 여러 성인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혈관 질환 발생률도 높아지고 체내에 활성산소의 양이 늘어나면서 정상세포가 손상되어 노화 촉진, 면역력 저하 같은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를 맞이하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폐경 이후 여성의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을 일으킬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고혈압과 당뇨, 또 각종 심장, 심혈관 질환들이 늘게 되면서요, 음식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 아침 식사만 잘 챙겨도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식사를 통해서 신진대사를 증진시키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 과식의 방지를 위해서도 이 아침 식사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0대 이상 중년의 분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또 간단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먹어서 좋을 음식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우리가 계란이라고도 하죠. 보통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 젊은 분들, 특히 헬스를 하고 이런 분들은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사실 노른자에 계란 한두 개에 있는 콜레스테롤 양보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치킨 한 조각이나 인스턴트 음식 이런 데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에는 약간의 콜레스테롤로 포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콜린과 레시틴, DHA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콜린은 비타민 B 복합체인데요. 두뇌 건강에 좋고 특히나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무척 좋으니까 어른들이 드시기에는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레시틴이나 DHA 같은 것들은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 눈 피로감이나 눈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계란은 집에다 좀 챙겨 두시고 삶아서도 드시고 계란말이도 해서 드시고 오믈렛 같은 것도 해서 평소에 아침 식사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드시면 좋을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몸에 무척 좋고요. 특히 호두 같은 것들은 호두가 약간 뇌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뇌 건강에 좋은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 같은 데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수험생들에게도 좋은 음식이라고 이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호두나 이 견과류에는 아까 말씀드린 불포화 지방산 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B6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여러 심장 질환이나 염증 감소,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음식입니다. 다만 이런 견과류들은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두시고 배고플 때나 아니면 식후에
몇 개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여러 가지 푸른잎 채소들은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채소들은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몸의 산화나 여러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고 노화를 방지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양배추 같은 경우는 비타민 U가 있는데 이것은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또 생성해주는 작용까지 있어서 위장에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침에 또 새벽에 공복에 속이 쓰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화나 이런 거에 너무 부담이 되거나 몸에 추위를 많이 타시고 한기가 드시는 분들은 이 채소 자체가 기본적으로 냉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되게 또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채소를 살짝 데쳐서 살짝 삶아서 이렇게 드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오래 드셔도 큰 불편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귀리와 현미입니다. 이런 귀리와 현미는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복합 탄수화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이섬유도 그 껍질에 많이 있어서 장 운동을 돕고 포만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영양분이 많은 반면 열량은 다소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혈압이나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같은 양의 이 현미나 귀리를 드셨을 때 배가 그득하고 불편하면서 포만감이 아니라 불편감이 이제 지속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백미나 이런 것보다는 소화도 덜 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드실 때 조금 적게 해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미리 조금 불렸다가 밥을 해서 드시면 그런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를 더 말씀드린다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따뜻한 물을 2잔을 마시거든요. 그리고 물 마시기 전에 하나 해야 될 것이 약간 가글을 해서 입안에 있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비워내고 따뜻한 물 2잔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양치를 물놀이도 해주시고 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물을 평소 드시던 것보다 조금 따끈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열이 많아 이러시면서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또 냉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은 대부분 냉해서 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입은 늘 건조하고 마르고 저처럼 말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찬물을 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드시면 따뜻한 물이 물이기 때문에 입안에 있는 열을 꺼줍니다. 뜨거운 물이라도. 그리고 내려와서 장이나 이런 것들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손발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물을 드실 때 웬만하면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사소한 것 같아도 노화도 늦추고 또 건강도 챙기고 또 남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사는 것 아니고 또 100세까지 산다고 해서 다 건강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부터도 사소한 습관들 잘 챙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루하루 아침 식사, 아침에 물 챙기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